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스타 이서구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시장이 만만치 않은 장이었죠? 물론 이런 때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라기보다는요, 사고 팔고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 굴리면서 소위 선수들이 좀 많이 수익을 내는 장이죠. 급등하는 주식 이익 실현을 하고 많이 떨어지는 주식 사는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의 매매가 맞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그런데 시장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요, 순환매 흐름으로 다음 주 또 기대해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으니까 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예약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 주도 역시 같은 맥락의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수익률 게임은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다. ing. 이렇게 출발을 오늘 방송은 할 텐데요. 이번 주 한마디, 우리는 힌트를 이번 주에서 가져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진행 중이죠. ing. 악재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 FMC에서 좋게 얘기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노출됐어. 그런데 한 명씩 이제부터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병 주고 약 주고 할 거다. 어떤 사람은 나와서 금리 인상 빨리빨리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면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은 다른데 이러면서 완급 조절을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시장이 반영이 이미 진행되게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리 인상 우려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안다라고 했어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은 주 초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라와서 끝나는 계단식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아플 수도 있어요. TV 보거나 신문 보니까 급등하는 주식이 막 나왔네. 바로 이러한 장을 종목별 장세, 테마별 장세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하나의 줄기를 이루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쭉 올라갔다가 약간 빠지고 다른 종목이 쭉 올라갔다 빠지는 순환매 흐름이 종목별로도 그리고 수급 주체별로도 일어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바로 이러한 부분, 나쁘게 볼 부분이냐? 아닙니다. 좋게 봐도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너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러한 부분은요,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점 찍을 때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증시는 상승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850 가고 그때 보자. 그때 더 돌파를 할지 여기서 약간 조정을 받을지 일단은 2850선까지는 기존에 좀 물려 계신 종목 있으시다면 보유해서 이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혹은 눌릴 때 저점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시장 흐름 보면은요, 또 1월달 흐름과 약간 비슷했어요. 아시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에서 소부장 종목은 또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은 하락했고요. 이러한 흐름, 순환매 흐름 안에서 또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볼 장은 아니에요. 순환매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자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고 개인이 팔면 또 외국인 기관이 사주고 하는 순환매 흐름,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 정책 관련주, 신정부 이제 들어서는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또 남아있죠. 그 전에 정책에 대한 거 막 뿌리면서 소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여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하루 종일 보면은요, 장중에 이 뉴스 나왔다가 저 뉴스 나왔다가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책 관련주,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이제는 소형 테마까지 나타나네요. 이러한 부분, 순환매 힘들어요.
예, 뭐 가령 뭐 원자력 이거 테마 있어서 쑥 올라갔다가 지금 일주일째 옆으로 기고 있죠. 근데 또 한 번 또 순환매가 또 나타나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또 있었죠. 데이터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원격 진료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거든요. 정책 관련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단 청정 에너지 관련주 이거 다 정책 관련과 일부분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역시 다음 주에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다만 어제 오늘 좀 눌렸거든요. 다음 주 초 저점 잡으면서 들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바로 이 경기 민감주 단이라든가 청정 에너지 관련주들은 다음 주 초 한번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주변 증시 상황 우리나라 증시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중국, 대만 그리고 홍콩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변 증시 아시아권은 제외하고요. 여전히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외 증시는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한번 보죠.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다우 산업지수. 오, 좋죠? 우크라이나. 전 세계의 공통적인 악재거리예요. 변동 요인이에요. 예,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때 떨어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지금 고용지표라든가 이 부분 좋게 나올 거라고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호재가 될 거라고. 근데 이거와 이게 좋게 되면 또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또 되지 않겠니? 금리 올릴 요인 되지 않겠니?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면은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미국 증시 보면은요, 옆으로 흘렀는데 바로 간밤, 어젯밤이죠. 오늘 밤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양봉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고점 뚫고 월요일보다 올라갑니다. 경기 민감주 단이 대부분 S&P 500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요. 고점 뚫고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금리에 취약하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다며 나스닥은. 근데 올라가죠. 즉 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얘기 들어보면 TV나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안 좋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부분 안 좋. 이럴 때 뭐라고 하른다고 그랬죠? 주가는 우려의 담을 넘어서면서 상승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를 안심 랠리, 세이프티 랠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쁠 거 없는 증시 상황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쯤 더 올라갈 여력은 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고요. 소위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쌍바닥 흐름에서 이제 이걸 모가지 라인 근처 와 있거든요. 근처 와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갈 여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오늘 아쉬웠어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5% 급등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밀렸죠. 이거는 내부 수급 부분에서 잠깐만 볼 건데요. 이게 약간 다소 수급에서의 꼬임이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좋다면 후 반영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미국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자리 찾아가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우리나라 증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주변 중국, 대만, 홍콩 증시에 일단 가장 먼저 미국 시장 끝나고 우리나라 가장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소위 선빵을 맞게 되죠. 먼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주변 증시는 거의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오늘 다소 아쉬웠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미국 시장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 보합선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목별 장세, 테마별 장세,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주로 많이 포진해 있는 이 코스닥의 강세가 눈에 더 띄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 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번 보시면은요, 수급 주체. 어제 블록딜이 세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외국인이 시간 외에서 장 끝나고도 이게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그것도 1조가 넘게 매수가 됐어요. 반면에 기관은 1조 넘게 매도로 나왔죠. 여기서 블록딜이 나온 거니까 이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장 완전히 마감 이후에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니까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요, 외국인 매수 할 때 올라갔어요. 근데 떨어질 때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완급 조절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지그재그로 올라가죠. 하지만 추세는 이미 돌린 상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급에 순환매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수급의 순환매, 이 얘기는 많이들 안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야 올라갑니다. 물론 그런 날은 올라가요. 왜요? 대형주 단이 쫙 끌어올리니까 지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얘네들이 팔면요,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해줘요.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해줘요. 이 선순환이 수급에서도 일어나면서 지수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유동성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좋다 호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재가 나왔어요. 최악의 상태 이미 지났어.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이제 좀 풀리겠지? 이제 좀 풀리겠지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세이프티 랠리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목표치는 코스닥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코스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바로 위에 있는 2750의 저항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이거는 저는 다음 주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2850. 일단 여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 저점이요. 전 저점 부분인데 일단은 가고 여기에서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떨어져서 여기에 박스권을 그을지, 요거는 가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즉 아직까지 갈 여유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 두 가지 섹터로 한번 보자 그랬었죠. 불확실한 증시 환경에서 어떤 종목을 살까? 바닥 안전하게, 바닥 떨어져서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종목, 거기에 플러스 알파, 모멘텀, 어떤 이슈가 나올 게 있느냐, 이들 종목을 한번 보자고 그랬었는데 게임주에서 펄어비스 말씀을 드렸죠. 시세는 크게 안 좋습니다. 다만 월요일날 말씀을 드린 이후 그 다음날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있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중국의 검은 사막 이 게임이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죠. 중국 모멘텀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 IR 비슷하게 하는데요. 게임 관련 IR을 비슷하게 하는데 다음 주 이거는 매물 소화라고 보시고요. 충분히 더 갈 여력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주 오늘 같은 경우 넥슨이 급등했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있더라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기고 올라가는 차트 흐름, 차트 민주예요. 이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턴에서 충분히 갈 여력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이건 산업 뭐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월요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그 다음날 눌리고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12,000원에서 13,500원 근처 뭐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군들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대장주가 이건산업이라기보다는 유니드라는 종목이 일단 대장으로 나섰고요. 그 뒤에 이건산업이 움직였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건산업, 유니드, 이들 종목 탄소 배출권뿐만이 아니고요. 관련 임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무요, 원목, 임업 관련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하면서 매매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최악의 상황이 정점을 지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주가 바닥은 어디에서 나와요? 최악의 상태에서 나와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최악의 상황에서 딱 바닥 짚고 올라왔고요. 종목들도 그래요. 계속 떨어지던 종목이 악재가 빡 터졌어. 거기에 막 물량이 나와. 바로 그러한 부분.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WTI, 유가요. 일단 정점은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좀 더 올라왔어요. 여기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 어디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항공주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러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아시아나항공이 대장주였네요. 그 월요일에는 대한항공 차트를 봤는데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중심으로 한번 보죠. 쭉 올라갑니다. 유가가 상승해도 상관없이 옆으로 기고 있죠. 유가가 떨어지면 이제는 더 올라갈 여력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유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이미 정점은 찍었다라는 의식이 강해요.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됐다라고 본다라는 거거든요. 환율도 그렇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약 현황이 엄청나다고 하죠. 요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악재가 해소된다라는 분위기에서 유가가 싸야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가 항공주 같은 경우 리스로 비행기를 들여오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환율도 유가도 고점 아닐까? 라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바닥 탈출형으로 있는 이 상태에서는 조종시 매수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후로 조금 더 올라왔어요. 조금. 화요일 날이 여기니까 조금 올라왔어요. 플러스 한 몇 퍼센트 되겠냐마는 네, 한 4% 되나요? 크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제가 바로 이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있죠. 우크라이나의 철강소가 전쟁으로 인해서 폭발했다. 세계,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큰 제철소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철강주 움직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날이죠. 차트도 딱 뛰기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빡 떠서 옆으로 이틀 동안 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말씀을 드려서 좀 나름대로는 뿌듯한 부분도 있는데요.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악재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슈화가 됐어요. 미국과의 통상교섭에서 우리나라 철강 쪽에서는 그렇게 타협을 못 받았다. 관세 부분에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약간 떨어진 분위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철강 가격
철강 제품 가격, 인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상 이슈. 그리고 세계적으로요. 규모가 큰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제철소가 타격을 입는다면요. 당연히 공급단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철강주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동국제강은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었죠. 예, 그 다음날 일부 고점 찍고 내려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뉴스가 나오면서 매물화가 나오면서 떨어지지만은요.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었던 곡물주,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가운데 못 올라간 남해화학 한번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그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쭉 올라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30% 넘게 올라왔는데요. 30% 넘게 올라왔는데 일단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는 현대, 사료라든가 이런 농업 관련주의 대장주들이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면 한 차례 일단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다시 보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화두가 되었었던 종목이고 대장주였죠. 쉽게 얘기하면요, 오늘 하이닉스 왜 빠졌을까요? 삼성전자 왜 못 올라갔을까요? 라고 물은다면 바로 얘 때문이에요. 얘가 왜? 롱숏 전략이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외국인, 우리나라 기관도 일부 지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평행선을 맡은데 이 종목은 매도하고 이 종목은 사면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 쉽게 얘기해서 롱숏 전략이라고 합니다. 뭐 좋아 보이니까 롱 매수하고 뭐 그거보다 나빠 보이니까 숏 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롱숏 전략의 반대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끌어올리니까 얘네들은 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어요. 다만 일단 제가 제시했었던 부분이 45만 원 1차 목표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왔다고 보여져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는 물량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오면은 다시 산다,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요. 다만 중기적으로는 뭐 더 끌고 가면서 최고점 60만 원까지는 못하더라도 55만 원 선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요. 보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소위 저라면은요, 여기서 반 던지고 반을 여기까지 기다려 본다. 그리고 떨어지면 반 파는 거 다시 산다.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하는 매매 전략을 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께 제시했었던 비트코인 관련주 비덴트, 계단식 상승을 이뤘습니다. 전형적인 보시죠. 거의 2달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앞에 조정이 컸었죠. 그러다가 이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급등세가 나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올라가니까 그랬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5일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18,000원 권역이죠. 그러면 한 15% 정도의 상승세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 혹은 뭐 앞으로 조금 더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발빠르게 달려왔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 전략 한마디로 어떻게 할 건데, 앞서 초두에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주말 동안, 이번 주 주말 동안 있는 이슈와 그리고 월요일날 흐름을 봐서 바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다들 아시죠? 처음 보시는 분은, 새로 오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이번 주 일정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슈 제가 나름대로 고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장중에 유료 회원 제도, VIP 회원 방송도 합니다. 물론 무료 문자 회원도 있지만은요. 유료 회원 가입 신청은 010-9628-8231, 010-9628-8231 여기로 문자로 주시면은요. 상담이라고 써서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자세히 상담을 드리니까 많이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익 나기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 그리고 매수, 매도 결정 못해서 2년 동안 물려 있었어. 이러신 분들은 혼자 하시기 힘든 분이시거든요. 이런 때 저의 VIP 회원, 유료 회원 제도, 라이브 방송도 있고요. 문자 회원 제도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